이랜드파크 체불 사건에 대해서 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이미 우리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서 조사를 했고 또 위법 사실들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애슐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주 그 이번 사안의 성격이 좀 기업으로서 도저히 그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임직원, 뭐 비정규직을 포함한 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저희들이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랜드 그룹은 과거부터 노사 관계가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뭐 종교 편향의 문제까지도 발생시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는커녕 아주 교묘하게 그 저임금에 시달리는 우리 비정규직 또 임직원들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발생시켜서 참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조금 더 오늘 좀 회사 측의 말씀도 듣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특히 이 요식업 계통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이 사안은 단순하게 이랜드파크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에서도 직접 이 기업의 총책임자를 불러서 청문회를 좀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2층인 이쪽 저희 교육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님, 이용덕 위원님, 서영수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랜드 같은 회사에서 이번에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 이후로 5대 핵신안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를 방문해 주신 지청장님 그리고 근로기준국장님, 근로감독관님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승일 이사가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랜드파크 5대 혁신안은 5가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자 20%를 포함해서 미지급된 금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직원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이 360개나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장 관리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정직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 규모의 정직원 전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부 품위서나 보면은 그런 전제 제도 자체 병행한 자체가 원래 그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반 사항으로 적격인사 처음에 언제부터 이게 이제 시발점이 언제인지 그건 확인하셨겠고 어떤 원인을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 자체가 언제부터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를 분명히 확인하실 테고 그럼 최초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불법 미적금 발생 이 사태가 일어난 게. 저희가 이게 확실한 예? 언제부터 이렇게 아니, 확실한 걸 모른다고 이걸?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예. 곤란한 게요. 근데 지금 현재 2015년 기준 하면은 그룹 전체 매출이 지금 7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랜드 파크는 다 합쳐서 한 7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매출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그룹에 차지하는 정규직 기준 하면은 인원 비중이. 정규직이란 보다는 저희들이 현장 근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파크 말고도 예. 다른 계열사도 보면 현장직들이 많이 있죠. 그 업종들이 리테일 같은 게 많이 있는 거죠. 제가 그쪽 다른 파트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룹에도 좀 본부가 있죠. 그룹에 계열사 전체를 관장하는 재무라든지 인사를 총괄하는 그룹 본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랜드 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인사 정책들 자체가 예. 그룹 본부 내용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르고 갖고가 아니고 이 내용들 자체는 당연히 보고가 되고 그룹 본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병희 기업팀장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아니, 제도까지 얘기하면 어쨌든 그룹 본부에서는 재무나 인사 자체를 통과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있죠. 그룹 본부에. 예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면 매달 일단 실적을 보고할 때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안 한다. 부분은 조금 이 계열사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각 계열사마다 그 독특한 특성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예. 그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룹 본부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는 보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위법 사항이 있다는 자체를 그룹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아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못한 다음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룹 본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 제가 좀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 것은 저는 그룹에서만 생활을 해왔습니다. 29년 했습니다. 이제 만 20분 넘었고 이제 1년 만에 30년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반성하는 것은 저는 그룹 공채 출신입니다. 대학을 제대로 나왔고 공채 출신인데 그동안 저희 생각이나 많은 부분이 공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 2분의 1 가격으로 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하자라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비난을 받아서 저도 참 얼굴을 못 들겠는데 제일 힘든 것은 그런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아르바이트 도주를 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TGIF라든지 베니건스라든지 이런 경쟁전들하고 저희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반응을 해줘가지고 현재는 그들 대비 한 60% 가격을 유지하면서 걔네들을 많이 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점들의 사람들이 회사 그쪽에 사라지면서 저희한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들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쪽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놓쳐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이랜드 외식업체가 다른 기업과는 달리 서민들에게도 외식 문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영 전략이에요.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외식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한편에서는 인건비 압박을 받으셨을 거고 다른 데보다 매출액이 대비해서 이렇게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근로 발행들이 쭉 있어왔다는 사실이 다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 동안 쭉 매출액과 그 인건비에서 체불한 임금들을 따져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 남겼던 이익이 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에서 보존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영전략의 어떤 순수한 뜻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사과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줘야 될 임금을 안 주고 일정하게 경영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이때까지의 기업의 어떤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좀 답답한 것은 10월 달에 그 일이 터지고 난 직후에 한번 사과문을 내셨죠. 제가 알기로는 총 3번의 사과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도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이 하는 일이 뭐 한꺼번에 딱 사과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수백 개의 매장이 일거에 확 다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한 발 한 발씩만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10월 달에 그때부터 그 조사해가지고 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월 며칠입니까? 1월 10 며칠 날 그때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3개월 동안 그것을 미루다가 그리고 TF도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한 저는 대표이사님의 몇 마디 말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지 그게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하는 것이에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입이 10개로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기업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차피 저희 회사는 지금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여기서 성부를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접기는 싫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모습으로 대한민국에서 칭찬받는 기업을 다시 거듭날 겁니다. 다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 체불임금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가 체불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지를 받고 내가 임금 이만큼 떼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 기록표는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의 요구에 그리고 퇴사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에 내가 근무했던 기록표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도 그런 제보가 계속 왔습니다. 내가 근무 기록표에 대한 요구를 사측에 했는데 그걸 제대로 주지 않는다, 보여주지 않는다. 어떻게 시정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했을 때 굉장히 여기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인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다 회사의 잘못이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기 전에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보상에 대한 일정을 1번에 둔다. 그리고 따지다 보니 일일이 근태 기록을 공개하고 개개인별로 이것을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서 장기간에 거친 근로감독을 받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이 회사가 인정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가장 객관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 저희가 배상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혀 사용증명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급 일정이 빠르게는 1년 차에 대해서는 3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절차들을 다시 한번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비정규직 임금 체불 이외에도 정규직들의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한 것도 지금 다 지불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거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네, 그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포괄임금 계약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포괄임금 제도라는 것은 근무 시간의 형태가 그런 제도를 쓸 수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직종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도 대략 2분의 1이 연장 근로수당이 한 50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50시간을 산정해서 포괄임금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랜드 산하의 어떤 그 각 매장에서 포괄 임금 계약을 연장 근로 수당을 한 20시간으로 다 맞춰가지고 그 임금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포괄 임금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100시간 가까이 연장 근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저희도 전부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매장의 특성상 그랬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서 치우기 시작해가지고 손님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고 나가면 보통 뭐 보니까 그 매장에서 7시 반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20시간 포괄임금 계약이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얼만큼 확인하고 계시고 실제 매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의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할, 수정할 그런 의향까지 있으신지. 네. 실상 저희도 그 포괄임금 계약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중간에 휴게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라는 거 전혀 없이 계속 밀려오는 물품을 조립하는 그런 라인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용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람이고 매장에서 또는 매장 외부에서 그 거의 자율에 따라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뭐 커피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휴게 시간을 일일이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저희가 한계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정 연장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시간으로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사님 아까 네. 그 휴게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런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저희가 공장에서 어떤 라인에 앉아서 물건을 조립한다 그러면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고 키보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 업무 시간 중에 뭐 금융 활동을 한다든지 결제를 한다든지 친구 찾아오면 나가서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근로 기록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다가는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유들이라는 것들을 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처럼 무조건 너는 20시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약간의 자율성이라는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마사 전면적인 포괄임금 계약을 맺은 직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네, 정직원들은 저희가 포괄임금으로 맺고 있고요.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서는 시간제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고용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월급제 받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직원들이 고정시간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이사님 말씀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직원이 포괄 근로시간 포괄 임금 계약을 맺을 때 어디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언제 휴게 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니 20시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정말 근로기준법상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가 근로 시간입니다. 이렇게 따지시고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사님, 내가 진짜 어이가 없는데 뭐 담당하고 계세요? 저희 인사 쪽으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요? 네. 근로기준법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업무를? 포괄임금이 지금 뭔지도 몰라. 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직원이 업무하다가 나 5분 동안 그래, 나 주식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럼 그 시간을 여기서는 다 체크해서 뺍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서도요, 그런 게 없어요. 근로기준법상에 그거는 회사에서 인사관리, 노무관리, 업무관리, 매뉴얼이라든가 업무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지. 네. 나 세상에 제가요, 내 처음 들어봐요. 저희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맞아요? 포괄임금을? 예? 나가서 담배 필지도 모르고 뭐 하는 시간들. 야, 진짜 이랜드 기가 막힌 회사예요, 진짜.
그 담당자라는 분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우리 저 이영덕 의원님 지금 말할 게 너무 많은데 한번 말씀하십시오. 회장님이 1군 과정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창업부터 지금까지 우리 김현수 사장님이 근무하신 지 29년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랜드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업 이미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노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악질적이다. 그 장기 투쟁, 장기 분규 사업장이 늘 다반사로 있는 데가 이랜드 그룹입니다. 맞죠? 제가 노총위원장 출신이니까 늘 문제만 되면 이랜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이 파크, 이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부분이 다른 유통 부분이나 이런 데도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우리 김현수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발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외식 사업으로도 좀 발돋움해야 되고 이런데 계속 이렇게 알바생들 고 몇 푼 꺾기나 뭐 이런 제도 악용해 갖고 돈 80억이 개개인들에게는 상당히 뭐 물론 기업 이미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서도 충격적이지만 그 84억이 이랜드 파크에서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렇게 코 묻은 돈 떼어먹으려고 이런 거 일일이 체크하는지 정말 대기업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듭나시기를 좀 바라고 기업 이미지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 고용노동부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지원 국장님 지금 이게 이정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인지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로감독이 제대로 됐었으면.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근로감독을 뭐 하고 뭐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랜드 파크에 한해서 또 그것도 1년 기간 동안 임금 채권이 3년이면은 3년 기간 동안 근로감독을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과로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야죠. 정부의 자세가 이랜드의 이런 악질적인 노사관계 기업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가 잘 지도 감독해야 되고 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주는 그 영향이나 인식들 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미흡한 근로감독 부분 이랜드 파크뿐만 아니라 이랜드 전 그룹 그다음에 3년치 이 유통 부분에도 똑같은 일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국회의원이 국감이나 이런 지적을 해줘야 움직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번 이랜드 그룹사의 전면 쇄신을 위해서 노동부가 나서 주길 바라고 의원실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좀 정 국장이 직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동부 입장. 저희들이 뭐 선제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이제 근로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이 뒷받침되는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수시기획감독 자체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라서 1년치 임금 채권은 3년입니다만은 기획감독 자체가 전 매장을 이렇게 이제 한 경우는 근로감독관 1000명 중에 700명이 이제 2달 동안 이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1년치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의 이제 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감독을 했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회사 측에서 오늘 그 의원님들께 이제 그 보고 드린 대로 지난 3년치 플러스해서 이제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하겠다는 이제 확약을 이제 저희들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 각종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제 감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랜드파크가 보니까 외식업 위주이고 애슐리나 자연별곡을 포함해서 26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뭐 애슐리나 주로 자연별곡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태 파악이 돼 있고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외식업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게 이랜드 파크에 존폐가 걸린 부분이어서 상당히 이제 이번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3년 동안 체불임금에 대한 거랑 법정이자는 뭐 재판을 걸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체불임금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부분들이 생색이 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기업이고 사회적 책임이 있고 그런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혹시 2012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불거졌다 그러면 2013년 10월 1일이 아니라 조금 더 소급을 해서 그 전에도 이런 부분들 피해를 당한 이 계약직 학생들이든 이 근로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상할 생각이 있는지 그거 두 가지를 좀 마저 여쭐게요. 네, 먼저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애슐리나 자연별곡 외에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에는요. 저희 그 고용노동부 조사가 그 전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60개 매장을 전부 보셨기 때문에 그건 해명이 간단히 될 것 같고요. 그 3년치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 현재로는 2013년 10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이익이 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결정하고 즉시 갚아나가고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저는 이런 포괄임금 제도를 취할 이유가 없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을 근로계약상 명시해놓고 그것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포괄임금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까 5대 혁신 내용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아르바이트생들 정규직 만들어 놓고 정규직들도 20시간 연장근로수당 주면서 100시간씩 일하면 정규직 시켜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거 정규직 돼보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그 1년에 83억 임금 체불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제 정규직 직원들의 그간 3년간의 임금 체불 총액이 얼마인지 이건 F1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쉽게 산출된다고 보여요. 저희도 그거 받아봤어요. 출근 시간 다 찍혀 있고 근무기록 거기에 차익들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3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이거를 아까 정말 반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이만큼 돈을 못 줬습니다. 이거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실무적인 좀 고충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F1 시스템에 전부 자료가 다 있는데 정규직은 그 근태는 거기 다 있지만 연차 사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들이 그 시스템을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같이 시스템을 모아서 또 수기로 이걸 다 돌려야 되는 좀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일단은 그 아르바이트 사원들부터 먼저 정산해주고 이 친구들을 마지막 차수에 맞춰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스케줄을 짰습니다.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 부분 반영해서 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그 눈높이에 맞는 속도를 지금 못 내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데 약속한 수준보다 더 땡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계약, 그 포괄임금 계약 그 부분도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반영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스케줄 시간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영업 시간이 있는 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그 부분을 꼭 법치주에 맞게 그렇게 좀 진행하고. 그 각 매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퀵 비용은 이미 뭐 한번 회사에서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지침이 얘기가 되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요. 그 노동자들에게 지불 책임을 전가시켰던 퀵 비용이라든가 식자재 구입 비용 이것을 내가 회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인데 내가 지불했다라는 사용 증명을 가지고 다 보상해 주시는 거 그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봤는데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그 사실을 인지를 15년도에 사실은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당시에도 1차 정산을 해줬습니다. 신고를 다 해라, 영수증 내라. 가지고 있는 증거 있으면 전부 다 정산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1차 하고 그때도 징계를 몇 친구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비 사용 절대 없다 하고 계도도 계속 했었고요. 간담회도 만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사례 전파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관습이 일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습이 왜 남는지 아세요? 본사에서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니까 매장에서도 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매장 매니저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그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외부 전문가 교육도 있고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만들어서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랜드가 반성이 없이 이번에 또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보고서 봤습니다. 종합 보고서 나왔는데 그건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렇게 크게 우리가 혼났기 때문에 바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일괄 못하게 다 했는데 2개 점포에서 의원 지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140만 원 받는 노동자들한테 100만 원의 식자재 값을 대게 하는 게 이게 지금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건에 대해서 바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체 공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야 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면서 아까 말했던 고발 시스템, 감사 시스템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참을 수가 없는 건데 저 입장에서는 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다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지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유급 연수를 하세요. 그 그렇게 매니저들을 하겠습니다. 다 불러 모으시고 또 네. 공짜로 하시지 말고 유급 연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업 다 망한다. 유급 연수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근로감독 외에도 전현직 재직자가 제보해서 저희들이 좀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답을 해보세요. 회사도 하고 우리 전국장도 하시고 이제 그 계속 이랜드 그룹에서 문제가 되는 종교 활동입니다. 이거는 7시간 출근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인사과 직원이 이걸 직접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헌법상의 이제 종교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포함을 하지 않아요. 정말 회사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데 이 종교 활동 강요 문제가 있고 매장 식자재는 말씀드렸고 휴게 시간을 지금 4시간당 30분씩 보장하게 돼 있는데 이거 잘 안 지킨다는 제보가 계속 있어요. 그 다음 주휴수당. 이게 이제 주휴수당은 주 4일 이상 하면은 이 수당 주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 3일로 해서 그걸 피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시간 근로계약상에
근로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죠. 예? 갑자기 이렇게 A라는 지점에서 저로 옮기고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퇴직금 미지급을 하기 위해서 1년 365일 중에서 한 360일 됐을 때 해고시켰다가 뭐 다시 하고,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은 아니지만 이랜드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좀 파렴치한 짓이죠. 이런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쪼개기 계약, 이건 뭐 비정규직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랜드는 생리휴가를 여성들에게 안 줍니까? 어떻게 돼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네. 휴가가 무급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현저히. 신청을 안 하니까 저희가 신청을 안 한다.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기업의 분위기 자체가 신청을 아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랜드 같은 데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야. 아주.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1시간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근무시간 외로 해요. 이거 불법입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죠. 교육을 하면 그것은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죠. 네? 문제 제기하신 이후에 현장 확인해 보니까 일부 전표 확인됐고요. 네. 이후부터는 다 유급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교육시간을 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거는 네. 지금 우리 이병윤 팀장이 이미 시정 조치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제보 들어오는 제보가 것이 들어와요. 전수조사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히 박성수 회장님이나 본사에 높은 분들이 오면 매장 청소를 새벽까지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왜 청소시켰는데 임금을 지급 안 해요? 전날 새벽 1시까지 매장 청소도 하게 하고, 무슨 이런 제왕도 없어요. 아무리 재벌의 회장이면 회장이지. 이런 것도 제보를 받아서 물어봤더니 이랜드 사측은 입장이 없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만 물어봅시다. 박성수 회장이 와서 청소시키면 돈 안 줘도 돼요? 그거 대답만 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예? 해야 되는 것이 왜 이런 짓들을 해, 근데? 그 다음 제시, 산재를 미처리해. 이건 아마 이제 산재 보험 급여율이 높아지니까 아마 이런 편법을 쓰는 모양인데, 애슐리 주방에서 화상 등 부상이 많은데 산재 처리하지 않고 매장과 직원 1대1 부담한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들이 있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유니폼이 있는데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준비한다. 하여튼 이것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산업체 위탁 교육생 퇴교 문제. 이랜드반을 통해 입학 취약한 경우 퇴직을 요청하면 강제 퇴교하도록 산업체 위탁 교육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 미흡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한 70년대나 80년대 우리 산업화 시대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랜드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진짜 묻고 싶은 게, 저는요, 대기업 이런 우리 영세 자영업이나 이런 쪽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피해를 주는 이런 외식 산업 같은 것 자체를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근데 대기업들이 이거 그래요. 뭐 필요해서 한다 하지만 이거 완전히 인건비, 저임금,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나이키가요, 필리핀에서 축구공을 만들었어요. 축구화. 아동 노동을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성격이 똑같다고 봅니다. 이랜드는 말로는 뭐 서민들을 위해서 50% 싸게 한다? 그래서 경쟁 기업을 이기고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거기는 또 한편으로는 이 골목상권에 있는 수많은 요식업 하는 영세 상인들을 다 어렵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임금으로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뭐 새로운 어떤 뭐를 개발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이랜드는 보면 완전히 저임금으로 임금 착취해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문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똑같다고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마저도 이 회사에서는 못 누리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어요. 여전히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정말 헌법 위반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 빨리 와서 그 종교활동에 참여시키려면 근무 시간이 포함해서 임금은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주휴수당, 휴게시간, 뭐 퇴직금, 미지금, 뭐 쪼개기 계약, 생리휴가 미부여, 생리휴가 미부여. 당연히 저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아니, 당사자가 신청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요, 기업의 어떤 문화나 분위기를 스스로 한번 짐작을 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그거를 자기 뭡니까 상급자나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인지 아니면 눈치 보고 그냥 참고 말아야 되는 건지. 정말 자유스럽게 자기 권리로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요, 왜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뭡니까? 미지급 금품에 대해서 실제 지급률을 보니까 83억 중에서 지금까지 7억 했어요. 7억 했는데 이거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인당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20만 원 됩니까? 10만 원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근무 시간 이거를 자동으로 그 출퇴근 기록, 체불임금 정산 자료를 지급하라 했더니 어떻게 하냐? 본사 방문해서 열람해라. 본사는 메일로 약속해라. 이분들이 비정규직 참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하루 저쪽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휴가 내고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그거 내가 10만 원 받으려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럼 이따위로 해놓고 이거를 지금 주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4만 몇 명 중에서 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875명밖에 안 해. 이거는요, 앞으로 지금 뭐 3차까지 해서 다 하겠다 하는데 10차를 해도 다 안 됩니다. 이거는 찾아가지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잘못한 것은 이 당사자들한테 찾아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서류를 내가 10만원, 7만원, 8만원 받아야 되는데 하루 일당 다 버리고 교통비 들여서 본사 와서 열람해서 그때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느 세상이에요? 이게 다 전산화 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다 주소로 보내요.
통장 주었던 그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내고 그래도 만약에 반송돼 온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43,000명한테는 다 보내야지. 문서로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안 와도 지급받을 수 있게 그렇게 뭐 절차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이랜드에서 정말 저임금 비정규직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해놓고 와서 돈 찾아가라? 이 방법은 개선하세요. 저 대표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만 원 받는 분이 하루 일당 자기 저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거 옛날 거 2년 전 거 3년 전 거 받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네. 오해가 있으시면서 보완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그 3차 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궁금해하신 분만 따로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 앞단에서 조회하고 본인 계좌 확인하면은 바로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된 게 32억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1차분은. 예. 그래서 본인이 뭘 여기 찾아와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미지급품에 대해서 드리거나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1, 2차에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연락처나 이런 걸로 연락드리고 지인 통해서 알려드리고 막 게시물에 알려드리고 신문 광고도 내고 하는 거고요. 본인에게 문자 다 갔죠? 갔는데 2, 3년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저 핸드폰이 막 전화번호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분이 확인이 안 된 분들 또는 기록이 안 남아있는 분들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22,000명. 그래서 그분들을 또 찾아서 재발송을 또 했습니다. 그래도 몇천 명은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 또 확인을 하는 중이고요. 당신은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하라. 이걸 지금 안내했다는 거죠. 그걸 그 아까 그 URL 통해서 들어가면 본인 확인만 거치면 바로 본인이 지급받을 게 항목별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본인 계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만 확인을 해주시면 바로 지급하는 날짜에 바로 이렇게 송금을 해드렸고 이미 1차 완료된 거는 32억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공탁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도 남아 있으면은 일단은 공탁을 해서 끝까지 한 분이라도 찾아드리는 노력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이번에 신청 우리가 다 했는데 안 된 사람 리스트를 넘겨달라 그랬습니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가지고 이렇게 넘겨드렸습니다. 그 아까 지금 경우에는 지금 경찰서 확인하면 주소 예. 이게 뭐예요? 주소 반송이 주소 확인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하고 회사 측하고 액수가 좀 다른 부분은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4만 3천 명에 대해서 4만 3천 명에 대해서 그 체불액이 이제 82억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8억이 정산이 됐고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 사람이 1년치뿐만 아니라 2년치도 일을 하고 3년치도 일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치까지도 청산을 했는데 그 청산액이 3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2억 중에는 8억이 청산이 됐고 현재 보면요 82억 중에 감독 그러니까 1년치만 여기에 산정해놨다는 거잖아요. 1년치 산정에는 82억 중에는 8억이 청산이 됐다고 저희들이 집계가 됐고 회사 측에서는 3년치를 이제 청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근로자가 1년 일한 거는 8억인데 나머지 이제 그 전해까지 일한 부분까지 하면은 30억이 청산된 3년치 전액 얼마입니까? 3년치 금액 얼마? 그 부분은 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한 2, 300 80억 곱하기 4분의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7억 3,200. 예. 현재 확인된 거는 1,875명이 4만 3천 명 중에 4만 3천 명 중에 1,875명이 확인이 돼서 돈을 지급받았고 받은 돈이 이제 7억입니다. 7억이고 그 1,800명이 2년 3년치 더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될 수당 미지급분이 더하면
이제 32억까지 회사는 지금 이제 감수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 82억 중에 30억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 몇십억 중에 3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82억 중에는 7억이고요. 네. 82억 플러스 알파 중에는 32억이 지금 내가 왜 이 숫자를 말하냐면 숫자가 지금 대상자가 43,386명인데 예. 지금 여기 뭐 보고서에 하면 1,875명만 지금 신청을 해서 정산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러면 4만 지금 2,000명은 어찌 됐든 지금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 이 숫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관할 지청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4만 2천 명 중에 현재 회사 측에서 4만 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확인된 게 이제 확인이 컨펌이 된 사람이 한 2만 명이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2만 명 중에 그 액수 여부, 근무 일수 이런 걸 정확하게 정산하는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테 이제 홍보된 거는 1,800명에 대해서 7억 원만 이제 청산이 됐다라는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2월 들어가면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우회 있을까 조정하면은 최초의 반 정도만 미확인 됐는데 추가로 계속 확인하는 작업해서 지금은 한 73% 정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지급을 했고 일부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이런 타입입니다. 군대 가신 분들 늦게 알아서 지금 막 연락 오시는 분 있고 해외 가셨다고 가족이 연락 와서 가족 확인 받고 저희가 정산해 드리고 평균 얼마나 돼요? 대략 2-30만 원 내외 근데 너무 이해가 안 2-30만 가는데 원 사이에 팀장님 금방 하신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1년에 83억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2년 따져가지고 뭐 우수리 다 떼어고 한 200억이라고 쳐요. 그런데 지금 30억이 나갔는데 73%가 확인됐다? 그게 숫자상으로 73%에게 지급을 다 했습니까? 확인된 73%에게? 예, 확인된 분은 그게 30억이에요? 4만 3천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꾸 숫자가 아니 다 그게 다른데. 아니라 제가 다시 4만 3천 명에 1년 8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년 채권을 지금 그 지불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따지면 한 3배수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만 3천 명의 3년치 임금을 73%를 지금 이미 돌려줬는데 그 30억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오해가 있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리고 여기 최초 접수자가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정산해 드린 게 1월 말까지 현재 지급된 게 32억이라는 말씀이고요. 밑에 2년 차에 최근 1년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4만 3천 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물론 중복도 있죠. 근데 이분이 그 근로감독 조사하신 결과로는 이제 대략 84억 정도 추산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급이자를 포함하게 되면 대략 뭐 100억 내외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이제 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로 더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추가가 더 되겠죠. 2년차, 3년차 말씀하신. 그러면은 숫자 조금 힘든데 4만 3천 명이라는 것은 1년치만 지금 추산한 겁니다. 최근 1년 그래, 1년. 내에 근무하신 분들. 그래서 그러면은 3년 하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기간이 되면은 3년 하면은 12만 명은 아니고 어차피 한 6, 7만 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줄어들. 그러니까 예, 그러면 6, 줄어들 7만 명의 중복될 전체가 300억 같으면은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1인당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1인당 지금 금액 자체가.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니, 아까 그랬습니다. 4만 3천 명에 80억 같으면 이게 22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1인당 지급 금액 자체가 제가 보면은 한 50만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 본인은 큰 금액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만 원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마다 평균 굉장히 금액은 차이가 큰것 당연히 같아요. 50만 이상 갈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5천 원 미만 되신 분들은 그냥 일괄 5천 원 지급으로 다 끊었습니다. 뭐 1,500원 받으시는 분들은 다 줄 수가 없어서 그냥 5천 원으로 다 맞추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5천 원도 있고 뭐 1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편찮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전부 다 저희들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한테 계속 제보가 계속되고 있고 아까 그 출퇴근 문제 이런 것도 1월 달까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제보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혀 좀 그런 위법, 불법적인 그런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철저히 다시 재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네. 말씀해 주신 것들은 뭐 휴게 시간 미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룹에서 5대 혁신이라고 발표하고 TF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계도하는 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하지 마라 그러고 매뉴얼 만들어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하고 앱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물론 아직도 미진합니다. 물론 저 잘못된 부분도 아직 저 매장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해결될 때까지 TF가 계속 가동돼서 끝까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룹에 감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룹 감사 받았으니까 입건을 했어. 감사실이 아까 그 내부 고발 시스템의 핸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실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감사가 없었죠.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감사를 받았습니까? 이번 걸로는 그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이랜드 파크 말고 이랜드 리테일에서 다른 데도 좀 현재 입건을 감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지금 말한 감사팀은 저희들 내부 감사팀을 말하는 겁니다. 그룹 감사실에서 그리고 감사팀은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룹 감사실에 그 입건 가지고 아직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 내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그 그룹 감사실이 있고요. 그 그룹 감사실에서 현장 문제에 대해서 단기간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그룹 감사실 인원을 현장 배치를 했습니다. 그 각 사업부로 그룹 감사실 그러니까 이랜드 파크 말고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 유사한 건이 있는지 지금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 그룹에 있던 감사실을 기능상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한 감사를 하라 그래서 1년 이상씩 그 해당 사업부에 가서 근무하라고 저희가 2명, 3명씩 이렇게 쪼개서 외식 사업부에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에도 지금 가 있냐고요. 다른 네, 계열사들에. 다른 계열사에도 배치가 왜냐하면 됐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랜드 파크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이게 지금 이랜드 그룹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파크 관계자들만 나와 계셔서 제가 뭐 그 문제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랜드 그룹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주로 소비자들하고 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랜드 크루즈 사건도 지금 터졌죠. 이 문제를 이랜드 파크 차원에서의 어떤 미봉책으로 끝나면 이랜드 그룹 전체가 더 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그룹 회장님께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거. 이 한번 본물이 터졌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의 노동자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데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냐. 이렇게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왕에 혁신에 그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룹 전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랜드 파크에서 현재 발생한 문제들은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 이랜드 그룹, 우리 박성수 회장님이신가요? 이분의 경영 철학이 참 시대착오적인 게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다음에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시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계열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진상도 밝히고 사실 좀 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랜드 그룹이라는 회사를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대기업이 되어야 하지, 이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오늘
좀 시간이 짧고 그래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냉철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이 문제가 개선되고 제대로 된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좀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도 아닌데 그래서 나왔는데 뭐 바쁘시겠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또 회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